자, 그렇다면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인류에게 있어서 굉장한 가치가 있는 유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은 김치도 마찬가지 아닌가? 김치도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 공부를 하다가 김치가 사실 이 국제기구 차원에서 이미 인정받고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건 있잖아요. 음식이라든지 물건, 상품 이런 것들은요. 상업화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김치 같은 음식은 절대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자, 상업화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는 이제 예술이나 윤리 쪽으로 어떤 가격이 붙여질 수 없는 문화적인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가격이 매겨지고 그걸 이제 사고 파는 이익행위가 빈번해지는 것을 상업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도요. 이미 상업화 돼 버렸죠. 네, 그 말인즉슨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돈이 있어야지 즐길 수 있는 형태로 변했다 이겁니다. 네, 그 대기업에서 이제 덤벼든 거예요. 네, 그런 거를 상업화라고 합니다. 네, 유네스코 입장에서는 이렇게 음식 같은 거를 만약에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해버리면 이 장사치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걸 상품화 시켜버릴 거다 이겁니다. 광고하기 딱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파는 물건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그런 등재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면 사람들의 신뢰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업화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김치 같은 음식은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함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업화라는 영어 단어 좀 알아두세요. 너무 길긴 하는데 잘 외우셔서 쓰실 수만 있다면 훌륭한 영어 솜씨를 뽐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COMMER, commercial, CIALI, commercialize, ZATION, ization이라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commercialization. 네, 상업화되었다. 네. 자, 음식은 당연히 food였고요. 등록되지 않는다 해서 등록은 register입니다. REGISTR, register예요. commercialization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food는 절대로 유네스코 cultural heritage로 register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여러 번 연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영어 단어가요, 결코 수준이 낮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영어 단어를, 어려운 영어 단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런 수준이 돼요. 네, 그러니까 가능하신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요, 김장을 중심으로 해서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그런 유산들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두 번째입니다.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고요. 두 번째가 우리나라고 같은 2위가 일본입니다. 네, 서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 각국의 그런 문화를 계속 등록하고 있다라는 사실. 허가받을 때까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만 이걸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그런 나쁜 놈들이요. 김치 같은 거를요. 유네스코라든지 UN 기구에 빨리 등록을 해놓는다 이겁니다. 꼭 자기네 문화인 것처럼. 그러면은 국제기구에서는 알 턱이 없죠. 한국에서는 움직이질 않고 있는데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해서 그래 내가 등록시켜 줄게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당연히
김치도요, 국제기구에 이미 기무치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특화된 상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요, 일본 놈들이 나쁘다라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 정부가 게을러 터졌다. 네, 그렇다 이겁니다. 당연히 우리 거다라는 거는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 때나 가치가 발생하는 법. 네,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요, 독도도 뺏깁니다. 네, 정말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국민들이, 관심 있는 국민들이 정부를 자꾸 때려줬기 때문에 그래요. 뒤늦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결실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잘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오늘 수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는 유산이 가장 많은 나라의 1위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미 100건이 넘어가고 있고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2위를 차지하고 있긴 합니다. 이게 한국과 일본의 경쟁 심리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일본이 하나 더 했어? 우리도 하나 더 해. 막 이러면서 일본한테는 가위바위보도 질 수 없다. 그런 개념으로 앞다퉈서 지금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우리의 소중한 문화들을 등재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등록한 인류 무형문화유산은 총 22건인데요. 22건 중에 잘 모르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알고 있는 것 중에 이것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판소리, 강릉 단오제, 강강술래, 남사당 놀이, 매사냥, 줄타기, 택견, 아리랑, 탈춤, 농악, 줄다리기, 제주 해녀문화, 씨름, 그리고 연등회, 그리고 김장 문화까지,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화유산들이 TV라든지 뉴스라든지 대화를 하실 때 한 가지 주제로 나온다면 한마디 해주시면 되죠. 저 제주 해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이렇게 연결하셔서 얘기하시면 공부하신 티가 팍팍 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하신 김장 문화도 이미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서 여러 사람들하고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을 하시다가 힘들어하거나 내년부터는 하지 맙시다, 가족분들 중에 누군가 이렇게 볼멘 소리로 컴플레인을 걸어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영어로도 얘기까지 하고 설득력 있게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까지도 얘기했는데 그래도 인정을 안 한다. 그럼 마지막은요, 마지막 스킬은 고사성어로 한 방 매기시는 거예요. 김장이란 무엇이냐? 동고 동락이요, 동감공고라. 한 가지 동에 쓰다고, 한 가지 동에 즐거울 락을 쓰고요. 한 가지 동 달다감, 한 가지 공 쓰다 고자를 써서요. 의미는 같습니다. 표현법이 다를 뿐이지. 동고 동락이요, 동감공고라. 기쁨과 행복을 함께 즐기고 어려움을 함께 나눠서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김장이라는 것 자체가요, 한국 사람들이 어렵게 살던 보릿고개 시절에 춥고 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만든 문화가 김장 문화거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 매우 돈독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김장 문화라는 사실, 우리가 지키고 반드시 유지시켜야 될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꼭 그런 컴플레이너들에게 주지시켜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85번째 그리고 52번째 OX 퀴즈로 김장 문화의 인류 무형 문화유산 등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셨는데요. 제가 드린 프린트물 잘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빈칸 없이 꽉꽉 채우셔서 잘 쓰신 다음에 사진 찍어서 저한테 꼭 좀 보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약간 쉰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듣기 거북하신 분이 있으시리라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시사.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면 원래 목소리로 돌아온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은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해 가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장 행복한 하루를 스스로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Have a nice day. Bye bye. Thank you.